26학년도, 아니, 27학년도죠? 26년이니까. 27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가 떴길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한번 보기로 하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서 뭐 어떤 과목이든 간에 기출 아닌 문제는 없으니까 뭐 괜찮죠? 나름 뭐 기출 중에서 좀 괜찮았다 하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뭐 15번, 21번, 뭐 30번 뭐 이런 거 같은 문제들 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고 기출 문제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계산 막 복잡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딱 적당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괜찮아 보여요. 요번 문제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22번 같은 거는 뭐 4등급, 5등급도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갖고 풀도록 합시다. 뭐 제가 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노가다 하면 나오겠죠? 뭐 컴퓨터한테 프로그램, 뭐 제미나이 시켜도 푸는 문제인데 이런 걸 뭐 사람이 풀고 있어야 될 이유는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찍어보죠. 뭐 10개, 20개 이렇게 적당히 찍어보죠. 그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나머지를 풀고. 아무튼 21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를 보면은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대충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3차 함수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고르라 이거예요. 뭐 이런 걸 고르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찾으라는 문제인데 되게 전형적인 게 우변에 f'(t) 4t 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f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보니까 우변이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 중에서도 3t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t제곱.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t제곱. 그러니까 이거에 미분한 게 뭐 대충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요 값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값이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뭐 내려오고 뭐 그런 전형적인 문제죠. 얘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요즘에는 다 코딩으로 때리잖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미나이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똑딱하고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함수 개수는 제가 보기 쉽도록 임의로 제가 정한 건데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그 t값 그러니까 t값이니까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t값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값을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요렇게 되고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톡 치는 값을 찾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요즘에는 이게 제미나이랑 뭐 GPT 코덱스랑 이런 걸로 다 돌리면은 이런 게 나오니까 한 번씩 이런 거 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6월 모의고사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옛날 수능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서 원리를 파악해 보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 문제가 뭐 인생에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얘기는 많은데 공부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팅을 그 2차항 개수를 0으로 줬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이제 2차 함수 가운데랑 여기 3차 함수 가운데랑 딱 맞물려 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여기서 그 이런 거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차항 계수를 0으로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차 함계수가 바뀌면은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 중심축이 3분의 b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2차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b제곱이었으니까 아니죠. b제곱이 아니라 bx제곱이니까 여기서는 2b로 해갖고 b만큼 x축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 값이 바뀔 때 요 중심축이 그 3분의 b씩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b만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를 기본형으로 뒀을 때 함수가 얼만큼 움직이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2니까 한번 2만큼 움직여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얘는 2만큼 움직였고 얘는 3분의 2만큼 움직였잖아요. 중심축이 2만큼 움직이고 중심축이 3분의 2만큼 움직이잖아요.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함수의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거는 내 맘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도 좀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다항함수 표준형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개념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이런 개념 대충 알고 있다 치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는 데는 한 2분이면은 상황 파악이 되겠죠? 2분? 2분 좀, 2분 정도면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면 함수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3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면은 이 함수 값에서 이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 불연속이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불연속이 생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옮겨봅시다. 축을. 그쵸. 이렇게 해갖고 이 뭐냐 G가 아니죠. 우변이라고 합시다. G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좌변, 우변 이렇게 잡아놓고 T가 3일 때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만 딱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금방 알 수 있겠죠? 문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썼지만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뭐래요? G3 함수 GT가 T는 3에서 불연속이고 이때 G3이 1이다. 근데 이 1이 이건 거잖아요.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우변항? 얘는 좌변항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얘는 fx라고 합시다. 이거를 제가 y 값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그 얘는 t 값이고 얘는 x 값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요거를 그냥 하나의 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대충 이런 개념이겠구나라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fx의 극소값이랑 저기 우변의 f 프라임 요거 마이너스 t 제곱 어쩌고 하는 거에 극대값이랑 뭐 요게 같겠다. 근데 극대값은 t는 3일 때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미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우변항을 x는 3에 대해서 축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f를 구하는 것도 적분을 해야 되고, 물론 뭐 개수만 조금씩 바꿔주면 되는 과정이지만 좀 멍청해 보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c다라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은 얘를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c 마이너스 9.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9 맞나? 그쵸? 마이너스 9죠? 이렇게 잡히고 우리가 이게 우변이니까 우변항이 얘니까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몇이었죠? 플러스 4 한 개 요거였으니까 그러면은 f 프라임 t는 뭐예요? 3t 제곱에다가 6t에다가 c-13이 되겠죠? 그러면은 ft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t 세제곱에 3t 제곱 플러스 뭐 c-13 t 플러스 뭐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뭐를 더 볼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 f의 극소값이 1이 그러니까 극소값이 잡히는 게 그 뭐냐 얘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c인 거잖아요. 이 값이 c다라는 건데 이때 f1에서 극소니까 여기서 f 프라임 1은 0이어야 되죠? f 프라임 1이 0이어야 되니까 1을 넣으면은 c-4는 제로여야 돼요. 그러면은 c는 4 우리가 여기에서 f 프라임 1은 0이니까 c는 4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주면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9t죠? 플러스 d 이런 상황이고 C가 4일 때니까 이게 F1 했을 때 D-5가 되겠죠? 근데 얘가 4다. 그러면 D는 9다. 그래서 fx는 x세제곱 더하기 뭐 t로 합시다. t로 계속 구했으니까 ft는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9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데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에다 2 넣으면은 구해지겠죠? 8에다가 12 마이너스 18인데 8 9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11 되겠네요. f2는 11이 되시겠다. 이렇게 구해주면은 어렵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비교적 계산이 깔끔해졌죠? 이거를 이렇게 그냥 기본형으로 구해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계산이 많이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한번 해봅시다. 1, 3, 마이너스 9, 9라고 했죠? 한번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 3, 마이너스 9하고 9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얘는 3 근처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톡 찍히는 거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딱 이게 정확하게 이 값이어야 되는데 그쵸? 보이죠? 정확하게 이 값을 딱 찍었을 때 그쵸? 이렇게
순간 딱 찍히는 점이 있다 이거예요, 삼을 때. 그렇죠. 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